자, 중학교 때 이 독서 소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시고 좀 같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좀 편해지시거든. 자, 수필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필은 경험에서 오는 깨달은 구조고, 수필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제, 구성, 문체, 소재, 표현. 주제, 구성, 문체, 소재, 표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이 주제, 구성, 문체는 아시다시피 소설의 3요소기도 하거든. 그래서 소설처럼 읽으시면 돼요. 맨 처음에 나라는 인물에 똥구면 치고 가는 거야. 학교 다닐 때조차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대요.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쉬는 거였어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 것 같대. 그런데 빈둥거리는 거 역시 필요하다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럼 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무슨 얘기야? 어릴 적 경험이죠. 자,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 깨달음이죠. 공부하다 휴식 시간이 되면 게임기를 붙들고 살고 있는 아이들, 방금 이제 우리 얘기였죠. 이 아이들에게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부족하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를 못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멍 때리는 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 빈둥거린다. 그렇지. 그냥 쉬는 거다. 그렇죠. 휴식 시간이 되면 비워놔야 되는데 게임기를 붙들고 있으니 그 비어있는 공간이 상상력이 자랄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가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게 게임이 있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있는데 여기서 게임이 들어와 버리면은 쉬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C는 나중에 여러분이 원래 중2 때 배워야 되는데 지금 교육관이 바뀌어가지고 여집학기 오거든. 그러니까 쉬는 것 아니면은 게임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지금 게임기를 붙들고 있는 게 문제 원인인 것 같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다. 안타깝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밭을 읽어내는 것인데 말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글의 주제는 주황색 형광펜들이거든. 빈둥거리는 시간, 쉬는 시간, 휴식 시간. 아이들은 그 시간에 게임기를 붙들고 있고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없고 빈둥거릴 시간이고. 자, 이게 좀 주제문 같거든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어떤 시간이야? 영혼과 가슴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밭을 일구는 그런 시간이야. 자, 수업이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집에 가방을 던져놓고 골목길로 뛰어가다 등등을 하면서 놀았대요. 그런데도 시간이 남았대. 그래서 집에서 그녀가 빈둥거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언제적 얘기냐면 너희 부모님 세대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학원이라는 개념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을 다닌다는 개념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처럼 뭐 태권도 학원부터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해보잖아. 학원 언제부터 다녔어? 유치원 때 다녔니, 학원을?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녔어요, 혹시?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다녔어요? 그랬던가, 뭐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거거든? 뭐 여러분이 이걸 뭐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중학교 2학년 재민이들이지만 설명을 하면, 아프리카 속담에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포유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특히 인간은 공동 육아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고향이 창원이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지금 완전히 창원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바뀌어 있던데 옛날에는 5층짜리 주공 아파트였어요. 재개발돼서 지금은 막 한 50층, 뭐 40층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주공 아파트였는데 어쨌냐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잖아.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좀 약간 공터? 지금 공터가 없지. 지금은 뭐 공터가 뭐야? 다 뭐냐? 다 뭐 차들 다니고 주차장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는 차도 없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그냥 뭐 놀이터랑 막 공터랑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잼민이들이 막 놀아. 그리고 엄마들은 여기서 같이 엄마들끼리 얘기도 하고 하면서 애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엄마가 뭐 일보러 가잖아. 그럼 옆집 엄마가 좀 챙겨주고. 그럼 엄마들이 다 뭐 일보러 갔잖아. 그럼 이 중에 또
큰형들이 챙겨주고 큰 누나들이 챙겨주고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애들 키우기 되게 쉬웠어요. 물론 이제 막 키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런 것도 맞죠. 근데 요즘은 뭐가 문제냐? 일단 봐봐. 애들이 안 보여. 애들 다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사실 나도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학원이 배우는 공간, 배우라게 아니라 그냥 보육이고 양육 공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니네들 엄마하고 아빠인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필요한 것 같고, 중학교도 사실은 보육 공간이고 양육 공간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고1부터 내신이 들어가는데 요즘 고1 내신이 진짜 어려워졌거든요. 특히 국어가. 그럼 이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돼? 중2, 3 때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막 재미도 없고 그냥 와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안 와닿잖아.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옛날에는 이거야. 뭐 학교도 초등학교 때 4교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와서 점심 먹고 한두 시쯤에 뭐 나가서 뛰어놀다 보면, 아니 게임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노는 것도 게임도 그렇고 애들은 하루 왼종일 못해. 한 3-4시간 하면 지쳐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한 오후 5시쯤 돼요. 그럼 이제 뭐 엄마가 부르면 저녁 먹고 나면 저녁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빈둥빈둥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요즘 엄마들은 그렇잖아. 니네 집에서 빈둥빈둥 있는 걸 못 보잖아,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 니네가 빈둥빈둥 있으면은 누가 혼나냐면 제가 혼나요. 바로 이제 엄마들이 전화해. 오늘 숙제가 없나요? 있나요? 숙제가 얼마에 분량이 되죠? 숙제 관리는 되고 있나요? 이제 엄마들이 계속 숙제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니네가 좀만 좀 영리하게 내 수업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제 수업이 과제가 혹시 맞나요? 과제가 맞나요? 제 수업이 혹시? 솔직히 많지 않고 때때로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눈치껏 알아서 여러분 숙제 내줬고 숙제를 많이 했고 정말 할 만큼 해서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아라고 좀 엄살을 부리셔야 되는데, 일단 학원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학원 가가지고 학원이 어쩌고저쩌고 나쁜 얘기라고 안 좋은 얘기하고 막.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엄마는 일단 화가 나니까 학원을 끊어. 근데 학원 끊으면 또 애가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또 다른 학원을 알아봐요. 그럼 다른 학원은 그런 걸 아니까 되게 빡세게 굴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해봤자니? 저는 아마 부산에서 수업하는 선생님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해봤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라는 게 어떻게 해야 잘했는지 알아서요. 여러분한테 필요 이상으로 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여러분 좀 힘을 딱 줘야 되는 구간 언제부터냐면 중3 구간? 중3에서도 한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중3 한 여름방학 때부터는 하셔야 돼요. 늦어도 중3 겨울방학 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여러분한테 압박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체력이 안 길러졌는데 과도한 부담을 줘버리면 애들이 잘못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막 이승우 이런 선수 봐도 옛날에 진짜 축구 잘했거든. 근데 지금 막 유망주에서 멈춰있는 이유가 사실 난 그런 거라고 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망주에 멈춰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좀 빈둥거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뭐 저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게임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그건 어쨌든 할 땐 하셔라. 다음 주 시험이니까 지금 하셔라. 그러다가 뭘 발견했대? 이 얘기야. 이게 빈둥거리다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게임을 왜 하냐? 간단하거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도파민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인스타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 도파민이 됐는데, 문제는 그 도파민이 스트레스를 당장은 해소할지 모르지만 스트레스 역치를 계속 낮춰요. 결국에는 인스타나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돼.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뭔가 그런 도파민이 없는 상태에서 빈둥거리다 보면 진짜 순수 도파민을 찾게 되지. 그래서 순수한 자기의 뭐라 그럴까? 흥미?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흥미고, 요즘은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됐니? 그래서 그걸 찾게 됐다는 게 백과사전이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백과사전도 이런 거지. 니네가 자연스럽게 찾게 하면 그게 너희 직업이 되고 너희한테 좋은 걸 주는데, 이걸 강제로 찾게 하거나 또는 누군가 휩쓸려서 찾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제. 나는 놀 만큼 놀았는데 뭐 책은 좀 별로였어. 관심도 없었어. 그러다가 뒹굴뒹굴 있었는데 왜 다 심심해지니까 그냥 백과사전을 봤거든.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손흥민이 꼭 성공을 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 시대는 예전과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냐면 사실은 좋은 대학 나온다고 인생이 크게 바뀌는 세대는 아니었으나 여러분 본 윗세대가 인생이 크게 바뀌는 세대였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서열화된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되게 약간 뭔가 피해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떤 부분에? 학벌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그런 세대였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학교를 가지고 서열이 갈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세대는 아마 겪으실 거예요. 학력이, 학벌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각자 인생이 중요하거든. 그럼 각자 인생을 언제 찾는 거야? 여유를 가리고 빈둥거리다 보면 찾아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인생을 언제 찾을 수가 있냐.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지금 못 찾아요. 지금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 니네가 북한에서 태어났어. 니네가 5살 먹었는데 어떻게 탈북을 하니? 그런데 내가 20살 정도 먹었으면 탈북을 할 수도, 시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준비가 됐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인생을 시작하는 이 시점은 제 생각은 대학생 시절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생 시절만큼 여유가 많은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을 여러분 빼곡하게 채우지 마세요. 여유를 찾으세요. 예를 들면 방학 때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솔직히 방학 때 2달 동안 빈둥거려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성인이니까 내가 알바도 할 수 있잖아. 그럼 한 달 알바해서 번 돈 가지고 한 달 여행을 가서 뭐 예를 들면 좀 되게 싼 동네로 가잖아. 우리나라 한 달 번 돈을 가지고 거기서 2달 동안 여행을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빈둥빈둥 하다 보면은 찾아진다는 거야. 근데 빈둥거리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빈둥빈둥 하다 보면은 찾아져요. 이 사람은 그걸 언제 찾았어? 옛날이다 보니까 지금은 대학교 2, 3학년 때 찾는데 이때는 그걸 10살씩 어렸었던 초등학교 잼민이 4학년 때 찾았다는 거야. 그 빈둥빈둥거리다 찾은 게 백과사전이에요. 그렇게 쭉 찾아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얘들아. 니네가 요약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더라고. 그래서 일단 1단락 요약을 해볼게. 1단락 요약을 해보잖아. 어린 시절 경험이야. 쓰자. 어린 시절 경험과 거기에서 오는 빈둥거림의 의미야. 빈둥거려야 뭘 찾게 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빈둥거림의 의미는 뭐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어린 시절 경험과 빈둥거림의 의미,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필기하고 있나요? 빈둥거리고 있나요, 혹시? 훌륭합니다. 빈둥거리셔도 돼요. 네, 일단 시험이니까 준비하시고, 시험범인 친구들은, 시험범이가 아닌 친구들도 공부습관 한번 잡아보세요. 자, 1단락은 끝났고, 자, 빈둥거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빈둥거릴 시간 많네. 수업 시간에 빈둥거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2단락.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죠. 그 과거 경험의 3단락. 빈둥거림의 결과 뭘 찾게 됐어? 그렇죠. 백과사전이라는 걸 찾게 됐어요. 4단락.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백과사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찾게 된 거죠. 여기까지 필기 다 해보십시오. 중요한 키워드들. 그러니까 좀 제가 잘못 생각했죠. 중학교 2, 3학년 때는 좀 놀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또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고1 때 또 두각을 드러내고 고1 때부터 이제 또 점수가 결정돼가지고 대입이 결정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오른쪽 위로 가서 4달러, 5달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연히 백과사전을 펼쳐본 나는 그때부터 틈만 나면 책을 끼고 살았고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그득했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너무 즐거웠대요. 너무 즐거웠대요. 자, 그럼 봐봐. 자, 5단락의 주제는 뭐겠어요? 백과사전의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순수 즐거움을 발견한 거야. 왜냐면 봐봐, 얘들아. 게임도 하다 보면 질리잖아. 아직도 혹시 브롤스타즈 하는 사람? 한다 손. 안 해요. 그것도 뭐 한때지. 하니? 브롤 안 하고 있더만. 하니? 클래식 로얄 하는 사람? 하니? 아, 지금도 해요? 근데 아까 하던 건 뭐예요? 클래식 로얄 말고. 뭐라고요? 사커요? 뭐라고요? 뭐 하셨다고요? 아무튼
그럼 봐봐. 물론 이제 이런 거지. 게임에서 순수 즐거움을 느껴서 게임을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천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새끼 나랑 똑같이 맨날 야자 째고 PC방 가서 맨날 같이 스타크래프트만 했는데 얘는 전교 4등이고 난 반 34등이었던 거야. 얘는 3년 동안 논 새끼야. 그런데 얘는 결국에는 포항공대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게임 만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천재들, 순수 천재들은 사실은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돼요. 내가 봤을 때 걔는 천재가 맞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순수 천재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천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허준이 교수 이런 분들은요, 갈고 닦아진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의 흥미만 쫓아갔었던 순수 천재들은 그냥 소리 없이 살아요. 소리 소문 없이 살아요. 그냥 자기 취미면 자기 쾌락 맞추고 하면 살아요. 걔네들은 뭐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순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 게 바로 백과사전이라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면 재능인 거죠. 백과사전이 즐거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면서 백과사전의 장점인데 우리는 전혀 공감이 안 되지. 중간중간 읽어도 된대. 왜 그러냐면 니네 백과사전을 본 적도 없기 때문인데, 요즘 백과사전은 챗GPT나 네이버가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백과사전이 이만큼 커. 그래가지고 모든 소재를 얕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네가 사전을 요즘 안 찾잖아. 혹시 이렇게 사전을 책으로 들고 있는 사람, 집에 사전을 책으로 갖고 있다 손, 보통은 사주실 것 같거든. 영어 사전이나 뭐 국어 사전을 좀 이렇게 두꺼운 사전 또는 얇은 사전, 뭐 한자 사전 같은 거를 책의 형태로 갖고 있다 집에 손. 본 적도 없다 손. 자, 보통 그런 걸 요즘에 이제 네이버에 치면 그만인데, 근데 부모님들이 사주시거든. 근데 그게 보통은 거의 안 들여다보고 버리게 되는데, 그래도 왜 필요한 거냐? 거기에서 우리가 목차를 찾아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그 정보를 찾는 그 연습이 중요해서 그런 거거든. 백과사전도 마찬가지야. 정보를 찾는 과정이 있다는 거야. 됐니? 그리고 봐, 여기 있는 이 표현. 자, 마음 내키는 대로 펼친 쪽을 읽다 보면 마당 가득이 노을빛이 물들곤 했다. 이걸 우리는 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지? 시간의 흐름이지. 노을빛이 물들었다는 게 뭐겠어? 얘네는 옛날에 사교육 했으니까 대낮에 집에 와요. 그래서 저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을 읽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몰입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아유 뭐 어떻게 하겠어.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읽은 건 뭐예요? 세계 동화 전집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이래. 자, 세계 동화 전집은 어머니가 아는 분에게 사신 책인데, 우리 집 책꽂이에 꽂힌 그날부터 나를 사로잡고 말았고, 자연 속에서 발권 띄워놓고 싶어서 방학만 기다렸더니 내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이것도 있어. 우리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어떤 그 출판사 지점장 같은 걸 하셨던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방문 판매 같은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지. 학원이 있기가 힘들어 옛날에는. 왜냐면 그만큼 배운 사람이 없었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마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2년제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을 안 간 사람이 뭐 6개월 동안 교육받고, 뭐 예를 들면 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랬던 경우들이 있어. 왜냐하면 학력들이 좀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얘네는 이제 저개발이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말도 할 필요 없었지만, 지금 이제 뭐 교대 같은 거를, 사대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약대처럼 6년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의 사교육 같은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책 같은 걸로 사교육을 대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교육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일종의 사교육이었던 거죠. 근데 얘들아 봐봐, 사교육이라서 다 나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야구 레슨을 받으러 다녀. 뭐 또는 내가 뭐 음악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음악 레슨을 받으러 다녀. 이런 것들 다 사교육이잖아요. 학교에서도 하지만. 그렇게 나는 책을 쭉 본 거예요. 그러면서 12권인데 친구가 되었다. 자, 봐봐. 의인화 시켜놨죠. 자, 전집이 친구가 되다. 주어, 보어, 서술어 구조거든요. 자, 그럼 봐봐. 얘가 A가 B가 되다 꼴이니까 뭐도 있어? 은유법도 있고요. 의인법도 있죠. 왜? 책을 친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화류도 되겠죠. 그래서 그 책이 뭐가 됐니? 친구가 됐죠. 비유랬죠. 실제로 사귄 거야, 사귀었다는 걸 비유한 거야. 비유죠. 내가 경험한 걸 비유한 거죠. 그리고 뒷이야기 만들어졌다. 내가 상상을 해봤다는 거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약간 상상력이 제한되는데 이제 라떼는요 TV를 쭉 보잖아. 그러면 그 우리 때는 이제 만화 영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만화 영화를 보잖아. 아 중간에 꼭 끊어. 그리고 다 생방송이었어. 그러니까 중간에 끊으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튜브 같은 게 없었으니까. 뭐 그다음에 뭐 OTT 서비스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끊기기 전까지 내용을 모르니까 상상을 하고 중간에 끊은 다음에 내용을 모르니까 상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막 너무 짜증나요. 중간에 끊으면은. 그런데 장점 중에 하나는 상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자 오른쪽 와서 그래서 두 가지래요. 아 이 사람 대문자 F네요. 공감 능력 뒤진다. 자, 그럼 이제 6달러까지 왔고 7달러, 8달러. 자, 8달러에서 주제는 뭐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9달러. 자, 이 책은 앤니코라는 주인공이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관찰하는 일기 형식의 글인데 친구와 우정, 선생님과 학생 간의 두터운 정, 부모님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등등등 교훈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11달러. 이후 내가 나이를 먹고 가면서 나름대로 만들어온 원칙 삶에 대한 태도도 은영 중에 사랑의 학교에서 영향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교훈을 얻었고 나한테 준 영향이죠. 그러니까 뭐야? 긍정적 가치관에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여러분 이제 저도 어렸던 시절에 저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줬던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한류가 되게 세잖아. 그런데 제가 자랐을 때는 일본이 되게 문화 강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 경제 성장이 완전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막 보면은 뭐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있지 않았겠니? 그러면 일본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인 막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클럽 활동 그래서 뭐 농구부 활동을 해서 뭐 슬램덩크를 한다든지 뭐 야구부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뭐 우정 뭐 이제 교육자와 뭐 학생 간의 정, 뭐 가족 간의 사랑, 뭐 극복해낼 그 의지, 뭐 정의로운 마음, 거기도 이런 게 다 담겨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세대부터는 좀 이런 게 필요한 세대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요 단 한 번도 뭐라 그럴까 국가가 뒤집힌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왕이라고 하잖아. 일왕이 뭐 실권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왕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뭔가 그 계급 제도가 사실은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뒤집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막 그렇게까지 없어지거나 하진 않았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양에 남아있는 좀 귀족 문화가 남아있는 게 일본이고 태국이야. 여기는 외세 침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대적 침략을. 반면에 이제 조선하고 중국은 뭐 몇 번 먹히고 막 난리가 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왕족부터 해서 귀족 양반 계층이 싹 한 번 뒤집어졌어요. 근데 얘네는 그랬던 적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오늘 얘기할 건 장점이에요. 장점은 뭐냐면 어차피 왕과 귀족이 여길 지탱하고 살아.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거의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 계룡이라 그러잖아.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가 그냥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리사? 누구였지 리사가? 아이돌 리사 있잖아요. 블랙핑크 리사.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리사는요 일단 피부색을 보면 알겠지만 태국에서도 하층민이야. 그런데도 그거를 다 뚫고 올라가서 영웅 같은 존재야.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아야 우리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야. 근데 아예 없어요. 그럼 뭐냐면 얘네들은 현실적 삶에 집중해 살아가거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라떼만 해도 여러분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제 나이 때는 많아지고 있는데 야구선수, 축구선수 중에 대를 이어서 야구선수, 축구선수들 케이스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경우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야. 이강인 아버지만의 축구선수가 아니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정우 선수라든지 아니면 저기 누구야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제는 탑클래스 선수들이 보면은 부모님이
그 직업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내가 특정 직업을 갖고 하잖아.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한 노하우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시행착오를 확 줄여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국가들은요, 특히 일본은 그런데 몇백 년 동안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모의 삶을 거의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 그렇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신분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안에서 삶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이 뭘 기대하고 있냐? 나는 서울대 연고대를 못 갔지만, 나는 의사가 못 됐지만, 약간 그런 게 있으실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뭔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예전보다 여러분이 의대, 치대, 약대 같은 메디컬 계열이나 스카이 같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설령 의대를 가더라도 이런 삶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세대는 더더구나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일본 애들이 내려놓고 대충 사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런 거야. 내가 야구 선수 되게 유망하거든. 그런데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고교 야구에서 온 힘을 다해서 던지는 게 인생의 로망이야. 그러니까 내가 프로 못 가도 상관없어. 지금 동료들하고 이 순간에 끝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슬램덩크 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을 희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겪으면서 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들어오니?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너희가 지금 이 순간이 지났잖아. 자, 뭐 하고 싶어?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온전히 내가 다 몰입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순간을 흐지부지 보낸 애들은요, 하고 싶은 게 생겨도 흐지부지 보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흐지부지 가버려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흐지부지 흘려버려. 흐지부지 놔버려.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하게 생겨도 흐지부지 놔버려요. 그러니까 밍숭맹숭하게 살다가 밍숭맹숭하게 남의 얘기 잘 듣다가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수록 밍숭맹숭하게 아니에요. 더 치열하게 내 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보였고, 계속해서 12단락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 범위 아니야? 시험 범위 안 한다고 뭐라고 했던 친구가 시험 범위를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난 다시 한번 권하고 싶대요. 새로운 감동이 있다는 거야.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야. 13달러. 자, 오른쪽 와서. 그래서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의까지. 나는 꽤 놀기만 했는데, 근데 그냥 마냥 몸으로 놀았는데, 봐봐. 이게 잘 들어야 돼. 한계가, 이 경험이 있었으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남달라진다는 거죠. 경험이 없었으면 새로운 정보 들어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야? 그렇지. 나의 그렇게 빈둥거렸던 경험에, 시골에서의 삶의 경험에다가 뭐가 들어와서 새로운 정보를 들어왔을 때 남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나는 뭐가 됐어? 생각의 폭이 깊어지고 창의적으로 사고했으면 밑바탕과 신을 꿈꾸는 감성도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 좀 빠르게 할게요. 그리고 시인도 되고 싶었지만은 소설을 또 많이 읽었대요. 노벨 문학상.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노벨 문학 전집이라는 거를 보게 됐대. 요즘으로 치면은 아이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이패드 프로 같은 거야. 뭐 300만 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성격, 사회적 상황, 문학이 달라서 감성도 길러졌고요. 호기심도 길러졌대. 세계도 열어주셨대. 여러 가지 정보도 알게 됐대. 정신 세계도 더 확장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동물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했대요. 봐봐. 문학 소년인데 갑자기 뭐 하고 있어? 동물행동학과 생태학 전공을 하고 계시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이 다양할수록 좋은 건데, 이게 자꾸 쭉 읽어볼게. 그러면서 문학자 같았지만 이 사람은 과학자가 된 거죠. 됐니? 그리고 솔제니친이 있는데, 오른쪽 와서 여러분 혹시 제 인스타 한 번씩 안 보시죠? 인스타 관심 없으시죠?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제 인스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본업은 댄스 가수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야 돼. 인생에 보면. 계속 볼게. 솔제니치는 수용도 군도라는 작품에서 소련 인권탄압 폭력 때 반역죄 추방된 작가이고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런데 모닥불막 얘기는 수필이었어요. 되게 짧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사람들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 데서 나는 뭔가를 느낀 게 아니라 나의 안목이 있었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 던졌다. 개미집이 있었다. 난리가 났네. 개미집이 우다다다 튀어나왔어요. 타 죽었어. 그래서 나는 개미들을 내가 죽인 것 같으니까 살려냈죠. 그런데 되게 특이하죠. 생존을 위협하는 불이 있었으면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즉 여기서는 생존 위협에도 도망을 안 가네. 그래서 나는 궁금했어. 무엇이 그들을 도망가지 않게 했을까? 그들은 도망을 안 가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필기 다 됐니? 좀만 힘들어도 좀만 참읍시다. 이거 끝내고 쉬자. 이거 안 끝내면 또 중간에 쉬어버리면 또 애매해지니까 끝내고 쉽시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오른쪽 와서. 동물학자가 된 이유 알았대요. 궁금했대 정말. 자, 그래서 나는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솔제니치는 철학적으로. 그래서 나는 드디어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게 모닥불과 개미라는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나는 순수한 흥미를 느낀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진짜. 이게 우리가요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건 지속이거든. 지속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50년, 60년, 100년을 한 사람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을까?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이잖아.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랑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도 싶은데 확률을 보면요 이혼율이 50%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일단 무조건 결혼한 순간 절반의 확률로 불가능해.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또 화목하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결혼 생활의 한 절반 정도는 또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럼 내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순간 성공 확률 20%가 안 되는데 20%가 안 되는 걸 해야 돼? 자 봐봐, 확률 통계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래.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이 흥미롭고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웠다면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집중을 해야 돼. 결혼의 본질은 뭐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바꿔 얘기하잖아. 다른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저라고 주변에 여자가 없었겠어요? 유치원 때 제가 여자친구가 18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아, 나라고 내가 18명을 평생 사귀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봐, 내가 결국에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 사랑도 그래. 자,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결국 내 직업도, 결혼도 사랑도 연애도 그 모든 것도 순수미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빈둥거렸기 때문에 뭘 찾았어? 순수미를 찾은 거야. 그래서 뭐야? 전공까지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걸 논문 쓰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를 몰라요. 근데 논문이 목적이잖아. 다 그만둬. 근데 순수하게 흥미잖아. 그 신척을 다 겪어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회생물학이라는, 처음 듣죠. 생물학인데 사회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타주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이타주의가 만들어졌을까인데, 자, 이거 여러분 다 들어봤다. 이기적 유전자 기억납니까?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을 한다니까. 왜? 자, 봐봐. 모든 생명은요 생존 본능이 1순위야. 그러면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지. 그런데 왜 동종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지? 되게 특이했던 거야.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유전자를 전달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서 나는 뭐야? 이타주의라고 끝냈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교과서니까 이타주의라고 답이 끝난 거고,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학원 같은 데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까지 이어졌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지문은 대략 설명이 됐을 거고 시험 범위 친구는 잘 정리하셨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